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부분을 보고요. 그 의사표시 부분이 끝났으니까 일단 확인학습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은 이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조문만 보시면 되고요. 조문만 보시면 되고, 일단 설명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기강박 가지고 해볼까요? 네, 갑이 건물 가지고 있어요. 네,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계약. 그런데 이제 을이 갑에게 사기강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갑이 했으니까 갑은 을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이거 취소할 수 있죠. 갑이 이제 취소에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취소권이라는 게 이게 뭐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는 건 뭐 서면으로 보내도 되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 이런 거 보내도 되고 뭐 전화해서 말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요거 갑이 취소에 관한 서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거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갑이 취소하겠다는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체통에 투입한 겁니다. 우체통에 투입했다. 그리고 을의 주소지에 배달이 됐어요. 뭐 등기가 왔다, 뭐 내용 증명 우편이 왔다.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사인 같은 걸 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을의 주소지에 배달이 됐고, 을이 그 내용을 읽었어요. 읽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그러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언제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작성한 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자. 이게 표백주의예요. 표백이라는 게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표백입니다. 그다음 우체통에 투입한 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자. 이게 발신주의고, 을의 주소지에 배달된 때 이게 도달입니다. 도달된 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자. 이게 도달주의고, 을이 그 내용을 다 읽었다. 이게 요지라는 겁니다. 요지. 요지라는 게 이제 이 수식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자가 완료한다예요.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 완료했다. 이게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럼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중에서 갑과 을의 이익을 가장 적절하게, 공평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료는 도달입니다. 도달. 자, 그러면 그럼 취소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테. 자, 그 다음에 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런 것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들도 있죠.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발신을 고르시면 안 돼요. 표백입니다. 표백.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낸 때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뭐 유언, 유증처럼 그 특별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사망입니다. 사망. 자, 일단 크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표백입니다. 표백. 그럼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111조에 111조 1항입니다. 85페이지를 갈까요? 자,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대. 도달 동그라미 하시고 있는 동그라미 합니다.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대. 그 다음 2항 중요합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취소에 관한 편지를 우체통에 투입했어요. 발신하고 난 다음에 갑이 죽었어요. 갑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이겁니다.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발신만 하면 일단 생명력을 가집니다. 뭐만 하면? 발신만 하면 일단 생명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게 꽃을 피는 거예요. 그게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뭐만 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상대방 을에게 갑이 취소에 관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을이 그 취소가 무엇인지 이해할 만한 능력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취소가 뭔지 아는 상태에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게 좋으니까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만한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수령 능력입니다. 수령 능력.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다 알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다, 피성년 후견인이다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다. 그러면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무슨 능력이 없는 때에는 수령 능력이 없는 때에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거꾸로 요 무능력자 측에서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그 다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친권자,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을의 법정 대리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수령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로부터 표의자는 다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112조입니다. 112조. 자, 그래서 볼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누구는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자는, 즉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후 동그라미 하시고 안 후에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학습 문제로 가보십시다. 확인학습.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도 이제 한번 확인학습을 해봤죠. 그러니까 그 확인학습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처음부터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면 세우세요. 강의를 세우고 그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학습 문제를 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빈칸 넣기로 되어 있죠. 빈칸 넣기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채우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생각은 나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대신 이게 객관식 푸는 데는 정확하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요. 다 풀었다. 그러면 제 해설을 듣는 겁니다. 자, 1번 가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 하는데 뭘 써야 될까요? 104조 조문 쓰는 거죠. 당사자의 뭘 써야 되죠? 궁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뭘 써야 되죠? 궁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그다음 또는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해봐요. 또는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거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또는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볼까요?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그럼 칠판 해볼까요? 일단 확인학습 지문을 통해서 내용을 이제 거꾸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배운 게 노인 사례죠. 노인 사례. 이번 도시에 살고 농촌에 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노인이 농촌에 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이용 해먹을 의사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일단 이 계약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뭐였었죠? 을이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날 뭘 지급했다? 중도금을 지급한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한 이유는 갑노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열자인데 뭐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열자예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그러면 갑노인으로 하여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못하도록 하도록 맞는 거니까 이건 이용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